네, 글로벌 외신센터입니다. 오늘도 주요 외신 뉴스들 함께 살펴볼 텐데요. 먼저 미국 이야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Texas factory activity extends losses into December, but output picks up pace. 네, 텍사스 댈러스 제조업 지수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었는데요. 미국에서는 제조업 활동과 관련해서 어떠한 내용이 펼쳐지고 있는지 기사 내용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텍사스 댈러스 연방준비은행의 관할 지역 제조업체들의 활동이 다시 한번 둔화됐습니다. 12월에도 텍사스 제조업 공장들의 활동이 둔화되면서 8개월 연속으로 둔화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현재 시간 27일 댈러스 연은은 11월 제조업체들의 기업 활동 지수가 마이너스 18.8을 기록하면서 전달보다 4.4포인트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댈러스 연은 제조업 지수는 지난 5월 2년 만에 첫 마이너스를 보인 이후 이번 달까지 8개월 연속으로 둔화세를 나타내고 있는 건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이 조사한 경제학자들은 이 지표가 대체적으로 마이너스 15를 기록하면서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조사에 따르면 공장 활동 부진의 대부분은 수요 감소에서 비롯됐다고 밝혔는데요. 이 한 관계자는 상황이 느려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면서 추계 활동이 지난달보다 정말로 많이 감소를 했고 또 들어오는 주문도 감소했다면서 수요가 부진하고 이에 따라서 활동까지 둔화되는 모습을 나타냈다는 관계자의 평가까지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네, 넘어가서 두 번째 기사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로이터 통신 보도 내용이고요. Double-digit US home price growth, stake kissed to an end. 네, 미국에서 이번에 주택 가격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전해져 왔는데요. 금리 상승의 여파로 미국의 집값이 4개월 연속으로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지수 제공업체인 S&P 500, 다우존스 인덱스에 따르면 이 미국 주요 도시들의 평균 집값 추세를 측정하는 S&P 코어로지 케이스 실러 주택가격 지수가 10월을 기준으로 전월보다 0.5% 하락했다고 밝혔는데요. 미국의 주택가격이 이렇게 하강 곡선을 그리는 이유로는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이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이 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작년 말 3%에 그쳤던 이 30년 고정 모기지 평균 금리는 지난 10월과 11월 7%를 돌파를 했다가 최근에서야 6.27%로 소폭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연초와 비교했을 때는 2배 가까이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떠한 평가를 내리고 있는지 관계자의 발언도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기사 보도 내용에 따르면 크레이그 라자라 S&P DJI 전무는 연준이 계속 금리를 올리면서 주택담보대출이 집값의 악재가 되고 있다고 봤고요. 또 앞으로 이런 매크로 환경을 봤을 때 집값 상황은 앞으로도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약간은 어두운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세 번째 기사 내용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었는데요. 푸틴 대통령이 발벗고 움직임에 나섰습니다. CNBC 보도 내용입니다. Russia bans oil sales to countries that accept price cap. 네, 러시아와 그리고 서방 국가들 사이에서는 이 원유 가격 상한제와 관련해서 끊임없는 논란이 일어났는데요. 자세한 업데이트 내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를 도입한 국가와 기업에 대해 석유와 석유 제품 판매를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푸틴 대통령이 내린 이 대통령령은 내년 2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 5개월간 지속이 될 예정인데요. 이에 따라 석유 및 석유 제품 공급 계약에 가격 제한이 명시되어 있을 경우에는 공급이 금지가 되고요. 또 대통령의 특별 허가가 있어야만 수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알렉산드로 노박 부총리는 지난 23일을 봤을 때 현 상황에서 유가 상한제 관련 판매 정책을 준수하느니 감산의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 가능하다면서 내년 초에는 석유 생산을 5%에서 7%가량 줄일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는데요. 이렇게 계속해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도 더 이상 참고만 있을 수는 없겠다며 이 가격 상한제에 동의하는 국가들에는 석유와 석유 제품 판매를 금지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일부 분석가들은 이 러시아 석유 가격이 이미 러시아 석유 가격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이 상한선이 모스크바가 벌어들이는 석유 수입에 즉각적인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푸틴 대통령은 다시 한번 조치에 나선 모습이었습니다.
네, 넘어가서 네 번째 기사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유럽에서도 인플레이션이 심각한 것으로 보이고 있는 가운데 스페인도 조치에 나섰습니다. 로이터 통신 보도 내용이고요. Spain announces $10.6 billion package to ease inflation pain. 네, 스페인은 어떤 조치를 내렸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스페인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대규모의 가계 지원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총 규모는 100억 유로로 하나로 약 13조 5천억 원에 달하는 수준인데요.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저소득 420만 가구에 대한 200유로, 약 27만 원에 대한 지급과 함께 에너지 세금 감면 6개월 연장 등의 인플레이션 대응책을 발표했습니다. 살펴볼 수 있었다시피 총 규모는 100억 유로에 달할 것으로 보이고요. 스페인은 올해 들어서 세 차례에 걸쳐서 총 450억 유로 규모의 인플레이션 고통 완화 조치를 내린 바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에너지 가격이 뛰면서 물가 상승률이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 것이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종목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종목 중에서도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악재가 겹쳐서 일어나고 있는 종목이 바로 테슬라가 아닐까 싶은데요. CNBC 보도 내용이었습니다. Tesla stock is headed for its worst month, quarter and year on record. 네, 테슬라와 관련되어 있는 평가와 코멘트 함께 살펴보시죠. 테슬라가 중국 상하이 공장 생산 감축 방침을 내년 1월까지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머스크가 트위터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는 점과 수요가 둔화되고 있다는 점까지 겹치면서 테슬라의 주가는 장중 9%도 넘게 밀린 가운데 12월 동안에는 42%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회사 측은 해당 일정에 대해서 생산 감축 이유를 명확하게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주요 외신들은 테슬라의 최대 생산 기지인 상하이 기가팩토리가 가동을 중단한 데에는 코로나19 여파도 있지만 역시나 최근 수요 둔화 신호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수요 둔화 신호가 중국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글로벌적으로 리스크가 많이 부각이 되면서 예전에 비해서 수요가 많이 둔화되고 있다. 이 부분이 원인으로 작용되고 있다는 외신들의 평가가 잇따라 나왔습니다. 또 최근에는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연말 할인폭을 2배 가까이 확대하기도 하면서 수요 부진 우려가 더욱더 커지고 있는데요. 이 코로나19 그리고 오너 리스크 여기에 악재로 중국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수요 둔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 테슬라 주가에 하방 압력을 가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5가지 뉴스들 함께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글로벌 외신센터였습니다.